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4월 14일 구독자님들이 요청해주신 종목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분석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증시 분위기가 약간 조정의 흐름으로서 가고 있고, 특히나 마지막 금요일 미국 증시도 대부분 크게 하락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당연히 한국 증시도 받을 수밖에 없고, 월요일에는 대부분의 한국 증시 요런 개인 종목들도 대부분 갭 하락을 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또 생각해 보시고, 최근에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는 대부분의 개인 종목들을 크게 하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꼭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런 차트 분석 내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역시나 계속 바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쁘기 때문에 영상도 최근에 많이 못 올라오고, 그나마 오늘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나 미용 관련주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시는 거 제가 계속해서 댓글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 요청이 조금 많다 보니까 최대한 모아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그런 요청 주시는 댓글을 제가 빨리 못 따라드린다는 점, 이런 것들도 양해 부탁드린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청 주신 거 CG 인바이츠입니다. 그리고 종목이 좀 꽤나 많기 때문에 영상은 조금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시고, 자기 종목이 있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종목들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 리스트에 맞춰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내 종목이 없더라도 어떤 흐름에서 매매를 하는지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면 저는 또 이런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위치에서 명확한 종목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주요 지지 라인, 주요 저항 라인 위주로서 말씀드린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바로 할게요. 네, CG 인바이츠입니다. CG 인바이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바닥권을 다지고 좋은 상승 거래량이 분명히 들어오는 모습을 좋게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쭉 빠지는 모습, 계속해서 일단은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분명히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중소형주에 대한 위험성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 CG 인바이츠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거의 2,5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형주이고, 그리고 요 종목도 지금 꽤나 적자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그런 재무에 대한 부분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실적을 따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개인 종목들 한번 찾아서 어떻게 할지 선택해 주는 것도 분명히 매매의 참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가장 베스트하게 반등이 나와야 될 위치는 제가 봤을 때 241선 3,350원대였는데 이 부분을 사실 쿨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요 점은 조금 더 조심을 해줘야 되고, 다음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 지지가 있어야 될 구간은 3,070원대 요 구간에서 반등이 있었는데 밀렸을 때 3,070원에 반등이 나올지와 추가적으로 하락이 됐을 때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지 라인을 그어놨으니까 2,830원, 2,480원 이런 구간들마다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증시가 매크로가 강하게 조정을 받는다면 아무리 좋은 거래량이 있었더라도 빠질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증시 전체적인 매크로가 올라갈 때 요때 매집했던 세력들의 가격대 적어도 평단가만큼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흐름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 뭐 추세선 같은 것도 이렇게 지금 저점이 점점 높아졌던 추세 라인들 이렇게 한번 끄어 봤을 때 사실 마지막 거래일에 결국에는 이탈하는 모습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빠질 때는 요 주요 지지 라인들을 확인하시고 요 앞에 매물대를 언제 넘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P소프트입니다. SP소프트 마지막 거래일 상한가 만들어주는 모습,
보유하고 계시다면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요청 아마 요거 댓글로 요청 주신 거는 아마 요런 기간에 횡보하는 기간에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요 박스권의 흐름이 명확했고 박스권의 상단 부분과 볼린저 밴드를 그대로 돌파해주는 모습,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매물대 저항이 있었던 가격대 명확하게 박스권 상단은 17,800원대였습니다. 17,800원 굉장히 기분 좋게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상장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고점 찍었던 거의 27,000원대까지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고, 이전에 강했던 저항 라인 때 17,800원은 이제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는 부분이니까 17,8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라운텍입니다. 라운텍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신저가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요한 지지 라인대가 이 가격대 대략 5,930원, 거의 6,000원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6,000원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 하락은 점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만약 보유하면서 손해보고 있다면 흔히 말해 물타기,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언제냐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상장했을 때 이 초기 가격대 딱 5,000원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5,660원인데 바로 지금 위치에서 내가 많이 빠져서 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할 매수에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기다려 보시고, 정말 더 크게 하락하면서 5,000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빠졌을 때 정말 난 요 종목에서 분할 매수로서 본전까지 가지고 가고 싶다, 그리고 반등의 흐름을 기대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일단 5,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5일선 부분을 언제 돌려내는지와 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꼭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또 과매도 구간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언제 반등할 수 있을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뷰노입니다. 뷰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뜨거웠던, 작년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 뷰노, 루닛 이렇게 있었죠. 급등 이후에 역시나 강한 조정, 다시 한번 반등하는 듯 했으나 요 앞에 고점 라인 넘지 못하고 횡보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 점점 하락세의 흐름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 과거에 반등이 나왔던 가격대 이런 저점 포인트들에서 다시 한번 지지와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해 보인다 생각이 들고, 그 가격대가 대략 24,200원에서 26,500원 정도가 있으니까 추가 하락 왔을 때 이런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횡보의 조정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이평선 라인들 5개가 모여있는 구간을 결국에는 하방으로 이탈하는 모습이거든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따라서 5일선을 따라서 빠지고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위치에는 안전한 부분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24,000원에서 26,000원대 버티면서 다시 올라오고 차근차근 이평선 라인을 돌파했을 때 그 흐름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매물대 라인을 넘어갈 수 있는지와, 그리고 조정 나왔을 때 요 지지 가격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지막 거래일 그래도 이렇게 9.4% 좋은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윗꼬리가 길게 그렸고 18%까지 급등했다가 요거 60일선 21선 결국에는 저항 넘지 못하고 윗꼬리 그린 모습이거든요. 분명히 5일선 깬 부분은 좋았지만 약간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와 있지 않나 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에 매물대가 또 워낙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추세를 봐야겠지만, 추세를 돌려내려는 모습이 명확한 구간은 다시 한번 7,100원대를 돌파하면서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을 때 이전 고점 혹은 그 이상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최근에 받았던 5일선, 21선 요 가격대 일단 121선 부분으로 본다면 대략 5,900원이네요. 5,900원을 혹시나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하방으로서의 방향성이 생각보다 강하게 잡힐 수 있다.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5,9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그리고 7,100원을 돌파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만 명확하게 보시면서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일단은 흐름이 보입니다. 다음은 탑 머티리얼입니다.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 굉장히 좋은 상승, 이런 큰 박스권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박스권의 저점은 49,000원, 박스권의 고점은 91,000원대,
항상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눈여겨볼 필요는 있죠. 굉장히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강하게 조정받았고 그래도 단기적으로 반등하려고 하고 있으나 요거 이평선 라인대들이 거의 완벽하게 밀집되면서 강한 저항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 만약 65,0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된다면 이전의 박스권의 고점 가격 91,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반대로 요 구간에서 저항을 느끼고 특히나 지수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하고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 보였을 때 저점 가격대 49,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요거 한번 65,000원대를 단기간 돌파하면서 전고점까지 요 박스권의 상단까지 올라가는지와 그리고 65,000원대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눌리면서 49,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요 두 부분을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흐름,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강하게 눌리고 상장했을 때 시초가 가격이 54,000원, 그러면 54,000원은 이 종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 겁니다. 그러면 54,000원에서 단기적으로 54,000원이에요. 54,000원입니다. 시초가 가격 54,000원에서 이렇게 의미있게 반등을 해줬고 마지막 거래일에도 4.5% 이렇게 반등해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일선을 명확하게 뚫지는 못하는 모습이 있고 단기 반등에는 성공했으나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54,000원을 깼을 때는 생각보다 그 하락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명확하게 54,000원대 이탈하지 않고 5일선 넘어가면서 반등할 수 있는지, 이전의 매물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요 부분만 명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54,000원이 깨졌을 때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상장했을 때 얼마 되지 않은 가격은 신규 상장주들은 변동폭이 크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도 이것도 역시나 제약바이오의 정말 큰 대장주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종목 이 위치 지지 라인이 있는 위치가 97,800원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급락했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마지막 거래일에 이 가격대 97,800원 요 구간까지 빠진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요거 아직은 바로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분명 있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는 분명히 반등은 나왔었고 이제는 그 반등을 이어가면서 이전 고점 라인 때 뭐 15만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단기 반등에 성공했지만 역시나 매크로의 흐름과 함께 5일선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서 97,800원 이탈했을 때는 그만큼 하락도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 지지 라인은 8만원대 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의 반등이 나오면서 다음 거래일 21선인 11만원대를 넘겨줄 수 있는지 이 부분 체크, 혹시나 조정 나왔을 때 97,8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정말 대단한 종목이죠. 보유하셨다면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하기 좋았던 위치는 요 구간 대략 89,000원대, 결국에는 이때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요때 시점으로 돌아가 본다면 요 구간이죠. 89,000원대를 돌파될 때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조정을 한 차례 받은 상태에서 올라갈 때 좋은 수급이 있었던 부분이 좋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느덧 89,000원대 여유있게 돌파되면서 그대로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 이제는 89,000원대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26만원대까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시점 대비해서도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좋은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지금 위치에서는 특히나 마지막 거래일에 살짝 위험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윗꼬리를 정말 길게 달고 음봉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음봉에서 최근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 이런 부분이 보통은 고점에서의 단기 고점 신호다. 그러니까 이제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신호다라는 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대부분의 급등한 종목들이 이런 모습 보이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분명히 확률적일 수 있겠지만 이 종목 자체가 워낙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이게 이제는 급락할 것이다 쉽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급락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전량 매도는 아니더라도, 사실 저는 전량 매도를 합니다. 저는 전량 매도를 하는데 요거는 뭐 제가 쉽게 말씀드릴 부분 아니니까 최소한 일부라도 일부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해 보는 것도 지금 위치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 올라오고 있는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S트래픽입니다. S트래픽 요것도 급등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바닥권을 살짝 다지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모습은 분명히 긍정적이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평선 라인대 모여있는 구간을 이탈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당연히 안 좋은 신호죠. 결국에는 요 앞 구간에서 파동을 만들어내는 듯 했으나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이어지는 부분 분명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요 종목도 역시나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요 구간 대략 3,670원 거의 3,700원대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3,700원대 요 부분까지 빠질 수 있고,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박스권을 그리면서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요 부분만 명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항 라인 때는 명확하게 요 부분 4,300원대를 돌파됐을 때 결국에는 요 구간이 매집이었고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단기적으로 반등하면서 4,3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와 조정이 나왔을 때는 3,600원대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큐라클입니다. 큐라클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사실은 변동폭이 워낙 크고 시가총액이 2,500억으로서 소형주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변동폭이 크고 지금 위치에서는 뭐 소위 말해 어느 정도의 도박의 영역에 있다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렇게 이평선 모임 구간을 돌파할 때 요 흐름을 정확히 포착을 해서 이때 대략 만원에서 12,000원 사이에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지금 여유있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위치에서 내가 따라가서 수익을 크게 봐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마지막 거래일 5일선 깨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걱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올라갈 때 이렇게 장대 양봉에서 거래량이 실렸던 부분은 여전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이 종목 보유하고 있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21선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21선 한 번 더 이탈했을 때는 생각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21선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정말 최근에 뜨거운 상승이 있었고, 근데 뜨거운 상승 와중에 굉장히 고점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거래량이 실렸던 부분은 분명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분명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반등이 거의 나오지 않고 빠지고 있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전의 고점 라인 때 대략 8,000원대를 찍고 빠졌다라는 게 보이죠. 역시나 이전의 고점 가격대까지 단기간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이 만든 판단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요 구간을 정확히 그 흐름을 정확히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위치에서는 61선 지지 최근에 간당히 버티고 있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수평 지지 라인 또 물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050원 거의 5,000원 보시면 되겠죠. 5,000원대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와, 당연히 5,000원이 깨질 수도 있고 5,000원이 깨졌을 때는 이거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다음 지지 241선도 있겠지만 저는 4,400원대까지 한번 추가 하락했을 때 만약 분할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주요 가격대 5,000원 4,390원 거의 4,400원이죠 4,400원 5,000원대 이런 주요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종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요 포인트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점에서의 윗꼬리 거래량은 어느 정도 세력의 수익 실현 모습도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크게 빠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빠지는 과정에서 수급은 또 그래도 나쁘지 않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단기 고점을 찍고 크게 하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ST팜입니다. ST팜도 역시나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조정에서의 반등, 그리고 다행히도 마지막 거래일에 5일선을 넘겨주는 좋은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이 위에 있는 매물대와 지금 21선이 대략 85,700원에 있네요. 21선까지 돌파하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지 이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상승했을 때 요 장대 양봉이 나왔던 부분, 거래량이 실렸던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추가적으로 요 매물대 소화가 될지, 혹시나 요 구간에서 결국에 21선 넘지 못하고 조정받았을 때 주요 지지가 일어나야 될 부분은 72,000원에서 73,000원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매물대 수평 지지와 이평선 라인들이 같이 버텨줄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하락 시에는 73,0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와 상승 시에 다시 한번 10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것도 고점에서의 지금 급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는 없고, 주요 지지 라인대들만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 요거 요청해 주신 종목 보유자분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신고가까지 만들면서 결국에는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까지 저는 굉장히 좋게 왔다고 생각하고, 요 수익을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의미 있는 저항 가격대 64,000원, 6,400원, 6,500원대를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요런 역사적 고점, 상장했을 때 고점까지 1,700원까지 도달했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장대 음봉도 길게 나오고 윗꼬리도 길게 나오면서 변동폭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제가 이게 더 상승할 거다, 이제는 고점을 찍었으니까 하락할 거다라는 이렇게 쉽사리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에서는 지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개인이 어디까지 욕심을 내고 수익을 볼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리면 5일선을 따라서 지금 캔들이 위쪽에 있고 5일선이 깨질 때는 역시나 단기 급락이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이렇게 장대 음봉과 윗꼬리가 나왔을 때 많은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는 또 않은 종목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의 실현의 구간도 저는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거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는 5일선 기준과 그리고 최근의 상승 흐름, 윗꼬리 흐름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CNR 리서치입니다. CNR 리서치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 상한가가 나왔던 모습이 있었지만 윗꼬리가 정말 길게 달렸고, 이 윗꼬리에서 거래량이 가장 크게 실렸다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도 하락한 상태에서 윗꼬리만 달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런 윗꼬리로서도 당연히 매집하는 세력의 흐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위치는 역시나 어느 정도 도박의 영역에 가깝지 않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시가총액이 800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형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동성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명확하게 지지라인은 요 가격대 135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지지라인 1350원과 올라오고 있는 21선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윗꼬리 길게 그렸던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도존비즈온입니다. 도존비즈온 또 다시 한번 마지막 거래일에 신고가를 냈고 의미 있는 이전 고점 라인 때 56,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신고가의 흐름, 최근에 좋은 거래량이 동반됐고 좋은 수급 라인이 있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만, 요것도 요 앞에 일단 요 고점 라인 때 53,000원에서 56,000원대 넘어간 부분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혹시나 급락의 모습 보였을 때는 다시 한번
하락의 추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역시나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어디까지 우상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신고가의 흐름으로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정말 요 구간 강하게 돌파를 성공하고 올라갔을 때는 다음 저항, 강한 저항 라인이 있는 구간은 대략 77,000원 요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요거 56,000원대 돌파하면서 77,000원대까지 채워줄 수 있는지, 아니다, 최근에 증시 흐름이 안 좋아지고 이제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순간에 꺾이는 순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센입니다. 코센 같은 경우도 요거 굉장히 좋지는 않죠. 다시 한번 이전의 저가 라인 가격대 대략 2,600원대까지 빠지는 마지막 거래일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요 생각이 들고, 역시나 요 종목도 시가총액이 806억,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소형주에 대한 변동성, 위험성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2,600원 겨우 지금 버텨주려는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2,600원을 한순간에 이탈했을 때는 생각보다 그 하락은 강할 수 있습니다. 강할 수 있고, 그 하락 2,600원이 깨졌을 때는 다시 한번 최저점 가격대 요런 1,3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위치 2,600원 버텨내는지 생각하시고, 2,600원 이탈했을 때는 저는 사실 과매도 구간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 하락했을 때 2,600원을 깨졌을 때 급락이 나온 것을 버티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은 오히려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요 저점 라인 때 2,600원을 돌파할 때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심리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 요 부분을 한번 어떻게 판단할지는 개인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정말 2,600원이 깨진다,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 때는 저는 쉽게 분할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정말 최종적으로 매수해야 될 가격대는 1,300원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주요 지지 라인들 포인트 꼭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강한 지지 라인 2,600원대 결국에는 지지받으면서 반등했을 때는 요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지 그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방입니다. 부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 저점 라인 때 지금 과대낙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저점 지지가 있는 구간이 대략 2,000원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결국에는 2,000원대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성과,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5일선을 차라리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립니다. 지금 이 종목도 과매도 구간 RSI가 거의 10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포인트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다음 분할 매수의 구간은 1,300원대다, 1,380원대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2,000원대 단기적으로 이탈했지만 요 2,000원대를 회복해 줄 수 있는지와, 회복하지 못한다면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2,000원대를 넘어갈 때, 혹은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1,380원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요거는 이전에 부방의 과매도 흐름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대로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종목이 조금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10분 주식인데 거의 30분 동안 제가 길게 얘기를 했네요. 이 부분 또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증시의 흐름, 매크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개인 종목에 접근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다. 그 말인즉슨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지수의 흐름 같이 보시면서, 미국 증시의 흐름 같이 보시면서 이런 개인 종목들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